그 여성 전용 마사지, 남성 전용 마사지가 있거든요. 그럼 궁금한 게 여성 전용 마사지에 가도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맞아요. 아 진짜요? 저한테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요. 저랑 상담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저는 몰랐어요. 저도 그런 건전한 마사지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마사지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속옷 아니어도 그게 가운 주잖아요. 그런 거 입고 이제 그냥 전신 아로마 이런 것만 받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런 전용 마사지 샵이 있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 전용 마사지 같은 경우는 올탈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네, 올탈하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스웨디시라고. 스웨디시? 네, 이렇게 좀 촉감을 건드리는 그런 이렇게 깃털로 건드리는 것처럼 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이제 조금 그냥 터치해주는 거죠. 기분 좋게 그렇게 하는 마사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스웨디시를 한다고 하고 이제 올탈하고 남성 전용이다 이러면 거의 뭔가 그런 성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성 전용 마사지 샵이 있다고 그분이 말을 해줬는데 잘생기고 몸 좋고 이런 마사지사들이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저 뉴스에서 보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여성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자도 올탈. 아마 올탈일 거예요. 올탈이고 이게 스웨디시 자체가 원래는 정식 마사지는 그게 아니겠죠. 근데 이제 좀 퇴폐 쪽으로 변질이 되면 그 성감을 자극한다 그래서 가슴이랑 이제 밑에 성기랑 이제 주변으로 해가지고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를 바라고 맛을 들여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면 아줌마들도 이제 많이 가고. 여성분들이 또 집으로 많이 부른다고 하던데. 그 출장도 그쵸. 출장도 가능하죠. 불러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받고 이제 좀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니, 그분이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런 마사지가 있다. 여성 전용도. 그래서 네가 가서 한번 받아봐라. 대신 내가 돈을 절반 보태주겠다. 그렇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그건 무슨 심리인가요 또? 그거예요. 자기는 남자가 가서 받으니까 어떤지 다 아는데 여자가 가서 받는 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냥 호기심.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까지 자극을 어디를 해주고 네 느낌이 어떤지 그게 너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이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럼요. 저도 이제 금홍에서 사주 상담하는 거 아시죠? 그쵸. 엄청 진짜 깜짝 놀랐죠. 마음을 꿰뚫어오셔가지고. 저 사주 상담하면 별의별 그렇죠. 별의별 내담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내담자가 기혼. 기혼인데 사주 상담 보통 받으면 뭐 물어보는 건 비슷해요. 그렇겠죠. 재물, 맞아요. 그리고 연애, 그리고 직장, 이런 식으로 비슷한데 이제 기혼인데 이제 애인, 이 남자를 애인을 해도 되는지 이런 상담이 많았어. 많겠죠. 진짜로. 많겠죠. 이런 상담. 그래서 그 남자 사주도 알려주고 나랑 이 남자랑 이제 궁합이 맞는지 좀 봐달라. 이 남자랑 만나면 오래 갈 것 같냐. 이런 상담이 진짜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야. 맞아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뭐 기혼자들도 많이 계실 건데 참 이런 현실에 대해서 참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근데 선생님?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솔직히 인간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좀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사는 게 처음에 그 설렘만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지. 온갖 그런 게 다 쌓이면 그런 게 이제 농축돼서 끈끈한 유대감으로 같이 가는 거지. 진짜 처음에 그런 설렘과 뭐 성적인 긴장감과 이런 거는 맞아. 시간이 지나면은 옅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연예인들이 막 죽고 못 살아서 사귀었다가 몇 달 만에 결별. 그렇죠. 이게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최근에 또 많이 한 게 진짜 남자 대 여자로서 이렇게 예쁘게 만나도 결혼을 하면 우리는 그런 거보단 사람과 사람으로서 함께하자 앞으로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연애할 때는 자기 좋고 예쁘고 이런 것만 보여줄 수 있지만 결혼하면 모든 게 함께잖아요. 그럼 진짜 그냥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서로 공개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처음처럼 이 사람한테 성적인 긴장감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리고 또 먹고 사는 짐이 가미가 되고 일상의 고충이 함께 되고 막 갈등이 있고 이러면 당연히 사람의 마음도 시들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네. 다른 누군가한테 설레고 네. 이런 게 저는 인간인 이상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남자라 그렇고 여자라 그렇고 그런 걸 떠나서 네. 그냥 사람이면 그런 거예요. 그런 말 있어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새로운 여자. 처음 본 여자. 그러니까요. 새로운 여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네.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맞아요. 여자는 처음 본 여자다. 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결혼이란 것은 그냥 의리. 난 그냥 솔직히 의리라고 생각해.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가요. 의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아마 결혼한 커플 10커플 중에 적어도 6 이상은 다 불륜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사실은 그거보다 많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상담하는 일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맞아요. 사실 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깊이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대부분 그런 주제로 상담을 하세요. 맞아요. 저도. 여기도 그런 주제로 상담을 하겠지만. 그렇죠. 저도 그런 주제로 상담이 오고. 별의별 많아요. 진짜 그리고 그 관계 중독이랑 섹스 중독도요.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남자를 갈아치우는 거죠. 뭐 2주 동안 4명이랑 원나잇을 했더니 현타가 온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진짜 그냥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했는데 별거 아니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내가 외롭거나 누가 날 안아줬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너무 어렵지 않게 요즘에 뭐 채팅 웹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쉽게 만나고 쉽게 그냥 해소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게 모든 게 쾌락을 어떻게 보면 쫓는 행위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쾌락이란 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쾌락을 얻을 수가 없고, 그렇죠. 쾌락 뒤에는 고통이란 게 따른단 말이죠. 그렇죠. 남자들이 이제 클라이막스 때 맞아요. 끝나고 이제 허무하듯이. 맞아요. 늘 그게 반복되죠. 근데 이 인간의 그 쾌락 중에 이 성적인 쾌락은 이거 어떻게 진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든 쾌락이긴 한데, 그쵸 감독님? 지구상에 온 뭐 살아있는 뭐 동물과 사람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범죄까지 연결이 안 되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범죄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억압하면 안 되겠죠. 억압하면 안 된다. 이게 사람에 따라 욕구 정도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럼 뭐 욕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맞아. 많은 사람도 있는데 무성역자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맞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은 좀 되게 정말 위선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욕구도 많고 막 안 보이는 데서는 온갖 뭐 원나잇이며 보면 다 하는 사람도 겉으로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그렇죠. 그럼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억압적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편히 얘기도 못하게 하고 내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가 되잖아요. 맞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있어. 이 군대에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 병신 만들기 쉽다고 그러니까요. 그 연합해서 그냥 하나만 하면 그냥 병신 되는 거거든요. 뭔가 좀 다름을 인정을 못하고 내가 달랐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제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보세요. 표현의 자유. 우리 대한민국 국민 권리 중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침해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억누르는 거죠. 이런 언론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하게 언론을 보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은 다 누구나 생각이 다른데 그렇죠. 그거를 왜 이건 아니다 저거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남들과 다른다는 것에 굉장히 그거를 못 견뎌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게 되게 문제인 것 같고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이 타이밍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우리 무술 감독님 계시는데 자 영화로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그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거짓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다들? 네, 저는. 근데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영화였고 그리고 또 혹시 사마리아인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사마리아인. 그거 본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 뭐냐면 원조교제 관련된 영화예요. 그 김기덕 감독. 네, 맞아요. 김기덕 감독님의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영화는 말 그대로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 해서 이제 어떤 친구가 돈이 필요해서 원조 교제를 시작을 하는데 옆에 친구는 그걸 서포트해주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원조 교제가 하는데 발각이 돼서 뛰어내려서 결국에는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대신 원조 교제를 하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아빠가 형사였어. 근데 자기 딸이 그렇게 원조기자는 거 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 딸 원조기에 대한 남자들 다 찾아가서 죽이는 영화. 뭐 이런 영화인데 못 보셨나요? 갑자기 내용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 영화인데 하여튼 이런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면의 그런 욕구들이 다 있는데 이 도덕이나 윤리, 관습, 규범 때문에 표출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표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억눌러. 맞아요. 억누르다 보니까 얘기도 못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지하철 범죄라든지. 맞아요. 뭐 제가 최근에 그걸 봤어요. 최근에 고등학생 만 18세 여자인데 남자는 군대인데 이 남자를 되게 좋아했나 봐, 이 여자애가. 그래서 사귀고 SNS로 만났어. 그리고 관계까지 맺었어. 근데 결국에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싫대. 그래갖고 헤어지자고 했어. 그랬더니 얘가 너 강간했다고 신고한 거야. 근데 결국에 대법원은 무고죄로 판결이 났어. 그래서 이제 무고죄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 인생을 완전히 그렇죠. 망치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무고죄. 이 무고죄는 좀 형량이 좀 크게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죠. 왜냐면 근데 정말 그 둘에 있었던 일은 둘만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진짜 얘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요즘엔 되게 왁싱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 남자들도 되게 많이 받고 여자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왁서들의 고충이 아무래도 그 생식기 주변에 이제 털을 정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건드리잖아요, 신체를. 맞아.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남자 왁서들의 경우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들은 게 그분들의 고충이 이제 여자분들이 왁싱을 받다가 이제 자기 그 성기를 이제 애무를 해달라고 하거나 뭔가 섹스를 하자고 제안할 때가 있대요, 종종. 아, 진짜요? 네. 그게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근데 이제그 남자분이 그때 오케이 좋아 죽겠네 이게 아니라 자기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이다 보니까 소문도 걱정이 되지만 얘가 지금은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 거야.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할지 그게 또 걱정이 그게 되잖아요.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땡큐 이게 아니라 되게 곤란하다고 그런 상황일 때 그렇죠.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그런 거를 공론화시켜서 그 사람의 구설수도 오르게 하고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속된 말로 조져버리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없었어도 나는 그냥 파렴치한이 돼 있는 거죠. 왜 그런 게 있어요. 그 영화 더 헌트라고 아시나?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매즈 미켈스 그 사람 나오는 건데 그때 이제 사회 선입견은 좀 꼬집는 게 애가 어리거든요. 근데 어린애가 이 아저씨가 나를 성적으로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근데 애가 말하는 거니까 이것만 믿는 거예요. 이 남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아이의 말만 믿고 이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시사적이면서 우리가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얘는 순진무구하고 우리가 얘의 말은 다 믿어줘야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딱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그렇지. 굉장히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감독님은 그런 쪽 영화 뭐 인상 깊었던 영화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쪽보다 뭐 액션 쪽. 네, 액션 쪽. 네, 무술 하신다면서요? 네, 무술 감독님이신데 뭐 말죽거리 잔혹사 추진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권상우 김부선 씬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할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저는 일단 없었고요. 예. 주변에도 없었어요, 친구들. 그래요? 네. 근데 영화에까지 등장할 정도면. 근데 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뭐 아는 여자애들이 가출을 했다. 그러면 야 걔네 어딨어 가출했대. 가출했으면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 봐요. 그렇겠죠. 뭐가 그래서 없으니까. 걔네를 막 찾아다니는 애들을 몇 명 봤어. 좀 가출한 애들은. 그 약한 상황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가출했으니까 재워줄게. 그렇죠, 그러고 그렇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치. 근데 그런 경우 제가 이제 봤던 상황은 근데 이제 뭐 결국은 못 찾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요즘은 진짜 많이 달라져서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부터 개방적이고 깨어있고 자기의 욕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경험이라고 할게요. 굉장히 낮아요. 네, 첫 경험 이 시즌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기 이게 굉장히 연령대가 엄청 낮아진 걸 맞아요, 알았어. 맞아요. 요즘 뭐 초등학교 5, 6학년 얘기하던데. 맞아요. 네. 진짜요? 저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어. 네이버 지식인 뭐 이렇게 검색하다가 빼빼로데이 이런 때였어요. 근데 기념일인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여자친구랑 뭐 하고 싶다고 그 숙박업소 예약 어떻게 하냐고 막 어떤 게 좋겠냐고 이런 걸 막 올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 당시 벌써 몇 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그저께인가 숙박업소 얘기 나오니까 그 무인텔은 미성년자 이걸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지만 미성년자가 사용 가능하잖아요. 막 들어가죠. 당직 쓰고 있는 그 관리인이 CCTV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6명이 한 명 그 무인텔에서 폭력으로 어머나. 네, 그 사건을 제가 뉴스를 세상에. 봤는데 야 이거 무인텔 키오스크 이거 법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 왜 스키 강사 그것도. 스키 강사? 네, 그것도 무인텔이잖아요. 네. 그 완전 파렴치한이던데요. 그리고 참 몰카 범죄. 이 몰카 범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그거는 개인 핸드폰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저는 완전히 근절은 힘들다고 아니, 생각해요. 근절하려면 그냥 징역 30년 때리면 됩니다. 징역 30년. 강간 사형시키고. 사용제 부활? 부활? 여기는 사용제 부활? 걔네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세금 내는데. 저는 뭐 무기징역이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어쨌거나 사용은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진짜 죽일 범죄다 그렇게 음. 생각하면 뭐 사형도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아예 없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성범죄가 그 징역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징역이 많이 되던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요즘에는 많이 되겠지. 미투 사건 이후로 많이 됐어요. 지금 일단 음주도 더 세져야 되지만 음주 사고도 좀 세져야 되지만 그런 강력 좀 처벌이 좀 높아야 돼요. 감독님 그리고 뭐 초등학교도 요즘 뭐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성교육을 뭐 일찍부터 해야 돼요, 진짜로. 4-5살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유아 성교육도 다. 왜냐면 그 아주 아기도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밝기가 아예 안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리고 애가 자기 걸 만지면 좋아하는 그게 있대요. 원초적인 거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 얘기 좀 할게요. 그 목욕탕, 여탕 남자아이가 몇 살까지 출입할 수 있죠? 지금은 그래도 옛날에 6세인가 그랬던 거라 알고 유치원생까지는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뀐 거라 알고 근데 제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여탕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체구가 작았었나? 엄마하고 같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갔는데 손님이 없지 않았나? 아니. 근데 많았어. 근데 날 바라보는 눈초리가 너무 이상하더라고. 왜냐면 너무 큰 애가 오니까. 큰 애가 와서. 그럴 수 있죠. 나 원망스럽더라고. 불편하게, 왜 내가 따라 들어갔지? 그랬어. 그럴 수 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이 갔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저도 지금 애가 5살이지만 딸이지만 한 4살 반까지 6개월 전까지는 목욕을 제가 시켰는데 지금도 같이 시키긴 하는데 이제 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옷도 이제 애 앞에서는 안 벗고 있고 이제는 그리고 애기 목욕 시킬 때 조금 돕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는데 아들이었으면 목욕탕을 같이 갔을 테지만 그렇지. 그게 못하는 게 좀 마음이 좀 아들 낳으시면 되잖아요. 둘째를 보면 되긴 하지. 근데 둘째도 딸이면은 또 셋째를 봐야 돼. 셋째 또 아들 낳으시면 되고. 그러다가 딸 부자 되는 거.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 와이프는 목욕탕을 안 좋아해요. 그 공용 목욕탕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랑 목욕탕 갈 일이 없겠네.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워터파크나 자주 가자. 가족이 다 그냥 수영복 입고 수영 물놀이 하는 게 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아직 미혼이지만 결혼을 한다면 저는 딸 낳고 싶거든요. 대부분 남자들 다 그래야 딸이 200점. 딸 낳고 싶어요 저는. 희한하게 딸 낳고 싶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들을 원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죠. 그런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을 원했죠. 왜냐면 목욕탕 첫째는, 두 번째는 캐치볼. 캐치볼. 그 얘기 많이 해. 캐치볼 같이 가는 거. 캐치볼 정도는 딸이랑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목욕탕 빼고는 딸이랑은 다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맞아요. 와이프한테 애 갖기 전부터도 얘기했어. 나 애기 나면 10살까지만 고생 좀 해줘. 10살 때부터는 내가 데리고 다닐게. 네, 학교 이외에 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다 내가 데리고 다닐게. 왜냐면 제 기억에 10살이면 다 알아들을 때니까. 네, 그 사이 판단도 하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일하는 현장도 같이 데려가고. 오, 재밌겠네요. 그렇게 이제 하려고 10살까지만 고생해달라는데 지금 이제 5살이니까. 근데 지금도 같이 공동 육아 중인데 그렇죠, 그렇죠. 비율이 그래도 뭐 8대2 정도 와이프가 더 많이 하니까. 네. 그 선생님 그 딩크족 네. 요것도 추세가 좀 많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딩크족은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는 네. 굉장히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야 네. 당연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 네. 이제 뭐 노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이상적인 거지만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현실적인 거라고 봐요. 딩크족이 네, 현실적인 거다.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좀 가장 좀 그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충격적이다. 이건 네, 진짜 상담 진짜. 이건 진짜 상담 받았는데 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요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충격적인 네, 거는 네, 네.